예를 들면 각각의 단위 공정들, 철거, 전기, 도배, 필름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은 막 뭐 노가다라고 이렇게 비하하고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도배 필름 같은 거를 치면은 그냥 저희 쪽에서 일단 그냥 30만 원씩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마케팅 홍보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맞아요. 내 일을 만약에 시작하면은 맞아요. 자본금 없이도 매우 유리하게 자본금 없이도 한 달에 1,000만 원 목표로 한번 해볼 수 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짜고짜 죄송합니다. 두 분 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직원분 드시라고. 네. 일단은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네. 두 분이 옛날에 어쨌든 그 공무원이셨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다니셨다고 했는데 그쪽을 이제 다니시다가 지금 인테리어 회사를 어쨌든 메인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삼성전자 다니다가 갑자기 인테리어 회사를 하시게 된 건지. 너무 롱 스토리라서 일단 요약을 쭉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뭔가를 하고 싶었고 뭘 할 줄 아는 게 회사 다니면서 몰랐으니까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해야 됐고, 근데 그게 시간이 내가 그때만 하더라도 휴직 중이어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돌아갔을 때를 가정해서 손이 안 드는 거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홍루이젠 무인 매장을 처음에 시작했고, 홍루이젠 무인 매장을 집 앞에서 했고, 그게 잠실세 내고 잠실인데 그 옆에 본사가 있었고, 본사를 해서 1호점을 차리고 2호점을 차렸는데 공사를 해주시는 분이 또 인테리어 해주신 분이고,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하고 또 친해졌는데 1호점 밑에 자리가 나와서 그럼 여기서 나 인테리어 해볼래요? 라고 거기서 또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됐고, 이런 흐름이에요. 되게 그래도 막 외우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왜냐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많이 했구나. 궁금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네. 그 삼성전자 쪽에서 어떤 쪽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네. 개발 업무, 에어컨 개발로 시작해서 네네네. 그다음에 기획 업무 쪽으로 바뀌었고, 여러 가지 그 회사 전체적인 일을 다 배웠어요 그때. 뭐 처음에 뭐 마케팅, 뭐 인사, 기획부터 뒤에 뭐 제조, 품질 뭐 이쪽까지 다 배우는 일을 전체적으로 했고, 그 다음엔 또 뭐 인간공학 관련된 업무도 했고, 품질 업무도 했고, 표준화 업무도 하고, 뭐 그러다가 퇴사를 했고, 메인은 개발하고 기획이었죠. 삼성전자 몇 년 다니신 거죠? 2005년 입사해서 공식적으로는 2021년 퇴사했어요. 15년 정도. 15년, 16년, 15년?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 15년의 삼성전자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요약해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 중에 하나니까 그 근로 복지나 임금 이런 건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일도 잘 배웠어요. 그때 배운 각종 뭐 문서 관리 프로세스 이런 걸 배워서 지금 업무에도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 힘들었어요. 굉장히 빡세고, 지금이야 좀 괜찮지만 예전에는 월화수목금금금 뭐 옛날엔 뭐 다 뻔했고, 아침에 출근해서 10시에 뭐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 있냐 뭐 이러면서 뭐 가고 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네네네. 물론 지금 바뀌었지만. 근데 힘들었고, 그 다음에 모든 회사들은 다 동일하지만 결국에 위로 갈수록 뭐 내가 뭐 임원 달고 아닌 이상은 결국 그냥 상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부장급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뻔히 이게 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제 다른 걸 좀 찾아야겠다 라는 거를 느꼈었죠. 그래서 이제 15년 정도 했다가 이제 어쨌든 본인만의 사업, 근데 그 전에 부동산을 하셨겠네. 맞아요. 네, 투자를. 부동산 네네네. 여기 투자도 좀 일종의 사업이니까. 네. 투자썰 한번 풀어주시죠. 네, 좀 슬플 수도 있지만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네, 그래도 한번. 근데 이제 생애 네. 주기에 맞춰서 네. 그거를 2009년에 했는데 네. 신당동 쪽에서 전세를 몇 년 살다가 자연스럽게 맞벌이를 하니까 돈이 이제 모였고 뭐 그때는 이제 상승이나 하락 이런 거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생애 주기에 맞춰서 직장만을 했는데 그게 2015년이었어요. 굉장히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시절이죠. 첫 집을 마련했을 때가. 근데 그때 서울에 근로소득으로만 저축한 걸로 대출 없이 집을 샀거든요. 근데 이제 사자마자부터는 이제 사람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집값을. 네. 정말 좀 생애 주기가 잘 맞아서
그렇게 한 번 성공을 하니까 그 부동산 집값이 올랐던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엔 독서를 좀 했었는데 우연히 읽게 된 책이 그 투자 관련 책이었는데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알려주는 대로 공부도 하고 나름 또 전세살이를 몇 번 했었으니까 좀 그런 보는 눈이 생겼었어요. 그 당시에 아이도 있었고 하니까 사람이 이제 아이가 있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은 그런 본능이 생기거든요. 좀 좋은 곳에서 좀 키우고 싶다 얘를 내가 좀 더 좋은 데에서 살고 싶다 이런 그런 게 되게 맞물려서 되게 좋은 시기에 투자가 좀 성공적이었죠. 근데 그 당시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운으로 되게 좋았던 건데 되게 약간 착각을 했던 거죠. 나는 굉장한 실력자고 나는 이제 투자로서 이번 생애의 그런 경제 활동을 막 성공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안정적인 직장도 이렇게 선뜻 그런 발판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전까지 진짜 양가 부모님 아무것도 안 받고 정말 0에서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첫 집 산 게 3억대였어요. 근데 한 2년 만에 서울집 거의 한 10채 가까이. 그때는 갭 투자가 가능했고 네네. 그 전에 대출이 없었으니까 이제 대출을 땡기기 시작하니까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었고 그래서 네. 대기업 다니니까 뭐 신용대출만 2억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겠네요. 대출에 눈을 뜬 거죠. 대출 빵에 레버리지. 있다가 네, 대출에 너무 떠가지고 근데 초반에는 그런 거 몰랐고 대출이 너무 좋았던 레버리지가 그거를 좋은 이제 거여서 잘만 활용해서 적당히 끊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장이 너무 이제 좋다 보니까 계속 끌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처음에는 2천만 원 가지고도 서울 30평대 갭을 할 수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15년, 네. 16년, 17년까지만 해도. 그때가.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막 10채씩 사고 그 다음에 지방 가서 지방은 더 쉽단 말이에요. 뭐 몇백, 뭐 무갭도 있었고 그러니까 와. 숫자만 엄청 늘렸던 거죠. 그래서 막 50, 60, 70 뭐 이렇게 쭉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네네. 좋을 때는 그게 다 같이 갔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또 때는 다 네. 같이. 근데 뭐 그때의 그거를 기반으로 음.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모든 그 자금들이 그때가 아니었으면 안 됐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부동산 자체는 좀 시장이 좀 우울하고 그렇지만 저희 전반적인 사업 외 또는 우리의 그렇죠.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으면 힘들었고 그걸 도움을 많이 받았고 좋은 재테크 수단이긴 한데 저도 이제 부동산 경기를 그렇게 체감한 게 이번 장이 처음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엄청 이제 그것도 배운 거죠. 맞아요. 배울 수밖에 없지. 네, 배워서 이렇구나. 지금 뭐 그래도 한두 번은 더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역사가 계속 반복이니까. 맞아요. 다음에는 그런 주고 빠지는 게 또 빠질 이제 타이밍을 좀 잡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아니 네.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는 네.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죠. 그 전에는 이제 그런 몸집을 키우는데 되게 열중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것보다는 내실을 갖춰서 뭐 그리고 그때는 직장이 안정적이었으니까 그렇게 자산을 리스크 있게 관리하는 게 그래도 밸런스가 맞았거든요. 네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도 그만뒀으니까 사업이란 것 자체도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데 같이 리스크 있게 가기에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알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처음에 홍루이젠을 시작한 게 처음이잖아요. 홍루이젠을 하고 싶은 건 누가 시작하신 건지. 나름 뭐 전문직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고소득이긴 하지만 좀 힘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나중에 보니까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를 피하는 쪽으로 항상 행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힘드니까 조금 나는 편하지만 돈 버는 거가 무엇일까 뭐 이런 걸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무임 매장, 네. 직원 관리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시간도 얼마도 안 들여도 되는데 괜찮네? 라고 시작했던 것 같아. 네. 근데 보니까 얘는 원가율도 높고 폐기 비율도 높고 그다음에 사람들 맨날 카드 꽂아놓고 가고. 뭐 그런 맞아요. 네. 카드가 이제 이만큼씩 생기거든요. 네. 그런 거를 피하고 싶었고 이윤이 좀 적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윤이 좀 높은 걸 해야겠다. 그래서 또 커피숍을 또 찾게 된 거고. 커피는 원가가 싸니까. 원가율이 굉장히 낮죠. 낮은 편인데 대신 사람 운영을 해야 되고. 근데 사람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하나씩 배우는 거 있죠. 그런 사람 운영 안 하다가 사람 운영 해본 거 배웠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해봤다가 지금은 또 제 자체 브랜드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또 그게 인테리어 사무실에 계신 거죠. 네네. 네. 브랜딩 같은 것도 배우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고정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드는 거라서 고정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것들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쉬는 걸 계속 피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거기 연결고리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우연히 카페까지 한 건 이해가 되고. 우연히 이제 인테리어 네. 사장님이랑 친해진 거죠. 커피 네. 지점을 했지만 본사 대표님하고 그때 친하게 지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본사 대표님하고 음. 인테리어 대표님하고 친하니까 이제 아. 셋이서 같이 친해지다가 네. 인테리어를 저도 그러면 해볼래요? 라고 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구나. 네. 사람이 기회를 갖고 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왜냐면 그게 아니었으면은 지금 이 일을 아예 시작을 못 하셨을 그렇죠. 거니까. 맞아요. 직원이든 아니면 외주든 간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거의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도 다 동일하게 그 전에 업체를 한 번씩 다 경험하신 분들이 지금 저랑 함께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제 자체의 뭐 실력이나 이런 걸로 지금 이 정도 수준의 퀄리티의 공사를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근데 다행스럽게도 1, 20년씩 늘 이런 고급 공사를 해보신 분들이 제 주변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게 돼서 지금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어. 이 업종을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니까 보통 남자 사장님들은 그냥 현장 가서 노가다 일부터 막일부터 하다가 조금씩 배우다가 돈 모이면 이제 자기가 차리고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건 표현하기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만나시던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순수하시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네네. 좀 날것의 느낌. 네,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유튜브만 하더라도 이제 막 상위 1%가 되는 거죠. 그 전에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됐었어. 그 전에는.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를 마케팅 같은 민감하게- 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인테리어 쪽에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이런 거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즘 강남권으로 보면은 강남 저희 주 고객층이 강남 30, 40대 주부님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런 취향적인 거나 네네. 응대하는 거나 날것의 느낌. 왜 네. 그런가를 봤더니 태생이, 이 업종 자체가 태생이 그렇더라. 공사판에서 이렇게 올라가던 거니까 네네네. 괴리가 있더라. 근데 결국은 이제 소비자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시켜주면 사업이 잘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타겟을 주부님들의 어떻게 보면 그 고객이기도 했으니까 이제 아셨겠네요. 그런 것도 그쵸. 있죠. 네, 딱 그 마음으로. 네. 그거 꽤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잠실에 있긴 하지만 네. 잠실에 실거주를 지금 꽤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부로 아는 거야. 이러면은 내가 먹히겠구나. 예를 들면 커피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맛과 이 정도의 퀄리티와 이 정도의 인테리어 분위기면은 되겠구나. 그러니까 됐고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격만 중요하지는 않으시죠. 강남권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예를 소비하시는 들면 아직까지도 인테리어 그냥 전화 안 받고 안 하고 공사하다 말고 튀고 막 이런 거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네. 근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것만 맞춰줘도 내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저희 끝까지 다 응대하고 연락받고 그리고 그 자격증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자격증도 제가 자격증을 가지기 아니라 업체의 자격증 건설 면허를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잘 모르거나 알아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다 FM대로 하니까 그냥 그래서 그 면허가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것도 오프 더 레코드인가? 또?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이제 면허를 가진 네. 2명 직원- 채용을 해야 되는. 네네네. 그러니까 면허를 가진 직원과 정식 그 협회에 등록하고 구청에 등록하고 FM대로 진행을 하면은 네. 그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 네. 면허는 개인에 있는 면허가 아니라 회사에 있는 면허예요. 근데 개인 사업자 지금 법인으로 운영하고 법인인데 그 법인에 이제 그 결국에는 그 면허가 있으신 거고 맞아요. 네. 면허를 내신 거고 면허를 유지하려면 직원도 자격증 있는 있어야 직원이 되고. 2명인가 있어야 되고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네. 그 통장도 자본이 있어야 대략 되고. 한 제대로 그 면허 내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1억 5천이 1억 5천이죠. 네, 1억 5천. 그것도 약간의 허들이죠. 엄청난 허들이죠, 사실. 그래서 보통은 그 면허 없이 그냥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많고 네. 근데 그건 FM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건데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튀시는 분들이 어차피 맞아. 불법이었으니까.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날라버리는 게 돌아보니까 그냥 정도만 지켜도 그냥 경쟁력이더라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 사무실 운영하신 지가 얼마 됐죠? 지금 만으로 2년 됐고 좀 있으면은 네. 횟수로는 4년 차예요. 횟수로는 4년 횟수로 차고 4년 차. 처음부터 그럼 하자마자 잘 된 건가요? 그래도 이게 영업 같은 것도 그냥 고객을 어떻게 유치하는 것도 처음이었을 거잖아요. 일단 망하지 않았으니까 잘 됐다고 얘기를 할게요. 네. 근데 그전에는 일단 장도 좋았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었고 직원분도 좋았고 이래서 그 다음에 매장 자체의 위치도 워낙 좋았고 매장도 이쁘게 꾸며놨고 그래서 오신 분들이 그래도 많진 않지만 그래도 공사 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 처음부터 막 짜잔하고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쌓아갔다 정도? 매장을 되게 예쁘게, 사무실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게 되게 그 고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됐겠네요. 다 도움이 되죠. 네. 지나가다가 보시고 그런 분께 인지하고 있다가 아, 저 네. 인테리어 사무실이 있었지 이런 것도 있고 거의 저희 사무실은 뭐 저도 그렇고 상주하는 인력이 좀 있는 편이어서 보통 인테리어 사무실은 좀 많이 비어져 있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이렇게 현장 가시고 그래서 저희는 좀 상주하는 인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고객님들은 응대도 바로 되고 아.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이게 물어보시고 이런 굉장히 저희가 또 독특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보통 동네 인테리어는 그냥 보수공사 이런 것만 하시는 분들이 많고 디자인 업체라는 좀 이름 좀 알려진 유명한 이쁘게 꾸미는 업체들은 보통 먼 데 있어요. 뭐 단독 건물에 뭐 아니면은 어느 뭐 상가에 뭐 몇 층에 이렇게 유명하니까 찾아가도 되니까 네네네. 그 중간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동네에 있는데 디자이너 업체를 네. 표방하다 보니까 약간 틈새 시장 노린 거죠. 그런데 네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이제 면허를 받아서 이제 하고 있는 그거는 네네. 돈도 필요하고 어차피 그런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 인테리어 쪽이 1,500만 원 이하까지는 면허 없이도 공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어떻게든 잘 이렇게 또 맡아서 돈 벌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인테리어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작은 거 하나 한 개씩 해줘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일 쪽은 아니어도 뭔가 사람들이 이쪽을 그냥 이제 인테리어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일을 시작해서 1,500만 원짜리 이하로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 뭐 이렇게 살짝 하면 좋을 것 같다라든지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그러니까 각 단위 공정이라고 부르는 예를 들면 철거, 뭐 도배, 마루 뭐 이런 각종의 단위 공정들 있잖아요. 필름 같은 것도. 예전에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냥 소개로 일을 배웠는데 지금은 온라인에서 SNS 활동하신 분들이 일을 잘 따고 버시더라고요. 이거를 모은 게 저희가 그냥 실내 건축, 뭐 종합 인테리어인데 그 아래 단위 공정들 하시는 분들 보니까 동일하더라. 종합도 결국에는 홍보 마케팅. 여기도 홍보 마케팅 잘하면 결국엔 물론 그건 기본은 있어야 돼요. 뭐 자기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예전엔 실력만 있었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홍보 잘하면 확실히 확 크더라. 이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숨고든 각종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경쟁자들은 다 동일하게 할 텐데 나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요새는 마케팅, 영업, 홍보, 온라인 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그럼 마케팅 홍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뭐 필장생님 강의 들었고 이것도 이게 해봐야지 하는 거. 이거는 좀 네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케팅 홍보가 어렵죠. 이게 근데 사실 네. 지금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했겠지만 지금 결국에는 그 오는 고객들이 대부분이 마케팅 홍보를 통해서 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대부분은 아니고 네네. 뭐 절반은 근데 거기 상가 특성 상가에 있다 보니까 네네. 절반은 그냥 오프라인 그리고 또 절반은 인터넷상에 검색을 했을 때 네. 뭐 상위 노출 되게 포트폴리오를 올려놓은 어디 보고 많이 오세요? 블로그가 많아요. 아 블로그가 네. 많아요? 그래도 블로그 상위 노출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 예. 도공 렉슬 인테리어 공부했죠. 쳤을 때 그거 엄청 공부했어요. 아, 그래도 나름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예. 어쨌든 그 상위 노출하는 방법을 잘 찾아서 몰랐어요. 아예 몰랐는데 음. 거의 1년 전에 시작을 해서 근데 또 로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니까 네. 또 아시잖아요. 너무 네네. 좋은데? 막 네. 이러면서 로직 좀 알려주세요. 그거 이렇게 네. 검색량 해서 아, 네네. 이제 검색보다 실제로 키워드가 적은 거를 이제 공략해서 네. 처음에는 이제 작은 키워드부터 정식으로 막 배운 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블로그를 사실 하긴 했었는데 네. 일기장처럼 그냥 썼어요. 아. 그때는 상위 노출이나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상위 노출이 돼야만 하는 맞아, 거니까 맞아. 네. 연구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상위 노출이 되는 거지? 근데 처음엔 누락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 맞아. 잘 몰라가지고 지금 계속 공부 중이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은 결국엔 고객 상담하고 초도 상담하고 견적 작성하고 그다음에 계약까지의 일을 저희가 최우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고객들을 많이 오게끔 각종 마케팅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뒤에 단이 사실은 실제로 중요하긴 한데 그것들은 저희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디자이너님과 현장 소장님 두 분이 페어로 붙고 그 밑에 이제 단위 공정들 작업자들이 붙는데 이분들은 전문가예요. 디자인 전공하시고 그다음에 이쪽도 그 현장 소장님들도 뭐 5년,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붙기 때문에 이 뒤에 단은 어떻게든 해결은 됩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분들이 그래서 일감이 있어야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일감을 따내는 게 결국 사장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거고, 그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늘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뭐 그런 것들이 일환이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그 일만 잘하면 뒤에는 어떻게든 가능하다. 그 뒤에는 뭐 저일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기존의 업체들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간에 일을 잘 가져올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마케팅 홍보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맞아요. 이 일을 만약에 시작하면은 맞아요. 자본금 없이도 매우 유리하게 자본금 없이도 한 달에 1,000만 원 목표로 한번 해볼 수 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네. 아까 얘기해 주셨던 포인트 중에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갑자기 1년에 100억 해버린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마케팅 홍보를 잘하는 SNS, 유튜브 같은 거 활용 잘하는 분이 이쪽에 들어가 버리면 결국 그 모객이라는 측면에서 확 뚫어버리니까 맞아요. 쭉쭉 치고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100억뿐 아니라 더 네. 이상 하는 것도 많이 네. 봤고, 그게 딱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이 모객이랑 이제 홍보 마케팅 잘하면 100억 회사, 100억 매출 회사를 만들 수 있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네. 가능하다. 네. 네네네. 이쪽 그러면은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뭐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나요? 해야죠. 해야죠. 네. 네. 만약 물어보고 싶으면 어디다 물어봐야 되나요? 그 도곡동 사업천재 블로그에나 네, 인스타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대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이쪽 일을 해보니까 기술 가지신 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저희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그냥 30만 원 넘게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 그분 기술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각각의 단위 공정들, 철거, 전기, 전기. 도배, 필름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은 막 뭐 노가다라고 비하하고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오. 오히려 자기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도배 필름 같은 거를 치면은 그냥 저희 쪽에서 일단 그냥 30만 원씩 계속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분들은 그만한 소득을 계속 얻고 있고 이걸 언제까지 내 몸이 허락하는 한 정년퇴직 없고 저희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뭐 55세, 58세 이때 정년이잖아요. 네.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의문이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 동기들도 벌써부터 이제 그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 할까?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쌓아나가면은 그 소득들이 늘어나고 그걸 바탕으로 더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그 현장 소장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예를 들면 전기 작업을 하다가 전기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현장 소장을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현장 소장은 각각의 일들 다 조금씩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또 다음엔 나만의 그 가게를, 업장을 차릴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다. 네네. 방법도 다양하고 아니면 또는 도배면 도배만으로도 이렇게 업체를 또 크게 네. 키우실 수 있어요. 내 도배 밑으로 내가 일단 잘하면 내가 영업을 잘 따오면 또 밑에 이제 도배 배우시는 분들 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업을 크게 키우실 수가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처음에 너무 어렵지 않게 조금 정을 잘 모르면 그냥 학원 다녀도 돼요. 학원 다니고 나서 일을 처음에 배우다가 잘하면 자기가 잘하면 네네. 그러면 점점 확장성이 있어진다. 언제까지?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페이가 안 좋냐? 웬만한 대기업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대기업보다 이렇게 일용직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근데 대기업을 다녔던 사람이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목수님들 같은 경우 정말 네. 기술자 분들이란 말이에요. 페이가 엄청나요. 네, 엄청나다는 게 얼마 정도? 그래도 뭐 30 얼마씩은 드리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플러스 뭐 장비대, 식대 뭐 이런 걸 다 별도예요. 와. 실제로 거의 뭐 한 40만 원 가까이 간다고 보면 돼요. 일이 있는 날은 대기업 직장인보다 더 많이 버는 거네. 그쵸. 근데 이게 소문이 나면은 네. 반대로 제 입장에서도 잘하는 사람만 계속 쓰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쓰는 사람만 써요. 네네. 그러면은 단순히 생각해도 뭐 월천 뭐 찍을 수 있잖아요. 뭐 나쁘지 않지 네. 않나요? 만약에 나중에 그 자식이 지금 얘기한 뭐 목공일이나 도배 이런 걸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해도 허용해 주실 건지. 하고 싶으면 해야죠. 네. 저는 유망하다고 봐요. 네, 자식한테도 오히려 추천할 만한 일이다. 저는 딸만 한 명인데도 뭐 네. 자기 사업하러 하기에는 여자 직업으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집은 어쨌든 나가고 네. 낡으면 고쳐서 써야 되는 건 맞고 네. 그 다음에 주거뿐 아니라 상업도 마찬가지예요. 어. 어디선가 늘 가게는 오픈을 하고 폐업을 하잖아요. 이거는 맞아. 그냥 계속 수단되고 그때마다 인테리어업은 들어가야만 하는 아. 필수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AI 시대로 넘어갔을 때 과연 그 로봇들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아. 멀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헤어 디자이너라고 쳐봐요. 로봇한테 헤어 디자인을 맡기는 시대가 얼마나 될까? 꽤나 먼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하이테크 아니고 로우테크가 오히려 더 전망이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 하이테크는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기술이 워낙에 발달하니까. 그렇죠. 이 업종은 기술뿐 아니라 감성도 건드려야 돼. 고객의 감성을 맞춰야지만 가능한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망하다? 로봇이나 AI가 사실 하기에는 감성까지 잡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유망하고 돈도 된다. 근데 네. 접근이 정말 어렵냐? 그렇진 않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문직을 하려면은 공부를 몇 년 하고 맞아. 시험을 해서 그 다음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일단 열심히만 하면은 그래도 그냥 상위 30%는 될 거야 아마. 그러면 이 일을 하고 싶으면 당장 어떻게 일을 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 각각의 단위 공정들이라면은 그 학원이든 아니면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배우든지 해야겠죠. 배우면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진 않나요? 이제 완전 옛날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 네. 그냥 돈도 안 주고 뭐 했던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많진 않지만 그래 조금씩 받으면서 배우면서. 근데 실력을 얼마나 빠르게 키울지는 그거는 네. 실력만 되게- 빠르게 키우면 그다음부터 제대로 자기 목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영업 마케팅을 잘하면 그다음에는 확장성이 굉장히 넓다. 네. 그러니까 본인 실력도 있는데 영업 마케팅까지 잘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남 부럽지 않게 벌 수 있는. 그럼요. 요즘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들 많던데요. 어, 맞아요. 맞아, 여자분들이 막 이런. 필름하는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홍보를 하시는데 나도 궁금한 거예요.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이 보는 분들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지, 뭐 본인의 PR이든 아니면 뭐든 편하게 한번 해보시죠.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되게 다양한 걸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한 그 경험치들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들 통해서 제가 많은 기회를 얻었고 그것들의 결과물을 봤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나도 좀 그런 식으로 베풀다기보다는 그런 기회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열심히 뭐 블로그 글도 쓰고 뭐 이렇게 유튜브 나오고 하는 것도 뭔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기회를 만드는 건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 네. 저희 인테리어 사무실은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렇게. 시끄러우면 이렇게 에어팟 끼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회사네. 아, 네. 우리는 네,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회사라서. 여기 근처에 아마 카페 운영하고 계실 거여서. 카페는 위에 있고요. 아, 그다음에 1층에? 네네. 네네네. 그다음에 그 게라지라고 그 네네. 그린 공간은 네. 한 7, 8분 정도 7, 거리라서 8분 그거는 한번 네네. 고민을 해보시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게라지가 사람이 없어서 편하긴 해요. 말하기에는. 거기가 좀 편할 수 네네. 있긴 하겠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카페 정도만 살짝 봤다가 게라지로 가는 걸로. 네. 이렇게 가시죠. 그러시죠. 네, 가시죠. 카페. 네? 카페부터 일단 가볍게. 네. 걸어갈까요? 네. 짐을 어떻게. 아, 예, 괜찮습니다. 다들 여기 처음이신 것처럼 뭔가 어색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뭔가 찍으러 왔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네, 간단히 그러면은, 네, 그냥 네. 오래 찍을 건 없고, 네네. 그냥 간단하게 카페 아, 가볍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카페, 네, 땡땡 커피숍이, 네, 프랜차이즈. 아, 프랜차이즈구나? 네네. 그렇고, 오픈한 지 이제 3년 됐고. 3년 정도 네네. 되죠.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쪽 그 받으실 때 대부분 다 이쪽 근처에서 받으시겠네요? 거의 그렇죠. 아, 네네. 따져보니까 네. 반경 한 4km 안에서 한 90%? 아, 4km 아, 안에 90%. 예, 예. 인테리어 쪽 같은 경우에는 직원 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직원 뽑는 스킬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좋은 직원 뽑기인 것 같아요. 아. 좋은 직원.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소개긴 한데 네. 면접 보시는 분들은 다 동일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력 보고 사람 보고 뭐 약간 샤머니즘 쪽으로 관상도 보고 뭐 그런 거죠. 뭐 네. 이 인테리어 쪽도 온라인을 처음에 하신 분과 안 하신 분들이 1, 2년 지나니까 확 갈려서 뭐 한 1년 만에 몇 억에서 한 100억 매출까지 쫙 올라가는 이런 맞아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인테리어 하시는 네. 분들이? 객단가가 세잖아요. 저희가 아, 보통 그렇네. 네. 억이 넘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건 하면은 10억인 거고 10건 네. 하면 100억인 거잖아요. 대충. 그쵸. 근데 그게 맞네요. 되더라고요. 여긴 오늘 사용 계획이 없는 거죠? 여기? 네. 네, 좀 편하게. 평소에 없어요. 네, 일단 공간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지금 디귿자 벽 쪽은 그 외부 전시를 목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그 스페인의 유스토지나라는 갤러리랑 연계해서 전시했었고, 그 전에 그 한국 작가님인데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제이드 김 작가님이라는 전시도 최근에 했었고, 근데 뭐 자주 하지는 않고요. 이런 공간이고, 그다음 이 안쪽에는 그 소장품? 네, 소장품인데 제 건 아니고 이제 총 3명에서 같이 하는 3명의 소장품들을 네, 자랑하는 네. 공간입니다. 히터를 틀어놓으셨나요? 누가 틀어놨네요? 와, 이게 다 소장품인 거죠? 네. 와우. 저 뒤에도 더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근데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제 네. 그 공간 자체를 넓고 이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자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약간 네, 공간 임대 비슷하게 또 운영을 한번 해봤고 네. 파티 같은 거 네. 뭐 한 100명 넘게 수용 가능하거든요. 해보니까 120명?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했었고 근데 재밌는 경험이었죠. 아니면은 이 채널 보면서 다른 분들이 이제 인터뷰할 때 그런 것들 보면서 유심히 관심 있는 포인트가 생기면 그것들도 찾아가는 것도 좋고 일자생 채널 계속 보면 좋을 것 같다. 아이 재미없다. 끝났습니다. 아,